전국의 경찰대학 입학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개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영어 연구팀장 유주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 OT 강의는 2025학년도 1차 필기시험 영어에서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는 어떤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2025학년도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에서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의 특징이 좀 이렇게 수능과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 영어는요, 자, 45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듣기는 제외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간 안배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차 영어의 핵심 사항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시험은 항상 우리 그 매년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게 되고 그 여러분들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45문제 60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듣기 제외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등급제가 아니죠.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의 영어는 원점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합산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고득점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에서도 여러분 통과를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도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고득점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치러진 그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경찰대학 그 영어 시험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실 영역, 논리 영역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편의상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도 마찬가지고, 독해 영역과 추론 영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 유형,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영역은 추론 영역입니다. 추론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론 문제 좀 특히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년 시험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합격생 평균 점수가 14.42점이에요. 수학은 14.01점.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어의 경우에는 83.32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14.42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전에 치러진 23학년도, 작년에 치러진 23학년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합격생 평균 점수가 76.57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42점을 내려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영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엔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점수가 내려왔다는 게 뭐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진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이게 합격생들 평균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 이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어쨌든 커트라인은 공개를 하지 않고 성별 평균 점수도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고득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이상의 점수를 여러분들 목표로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 점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살펴볼 때 사실 영역과 논리 영역, 독해 영역과 추론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글의 흐름, 이거 무관한 문장이죠. 35번에서 만나는, 수능 35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유형이 돼 있고, 빈칸 추론 문제 지금 5문항이 나오는데 지금 2문항 정도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줄어들었지만 5문항 그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빈칸 추론 문제가 약간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도 사실은 빈칸 추론 문제가 지금 31번부터 34번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풀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문제 33번, 34번 요 위치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들이 등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 좀 신경 써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 4문항, 문장 삽입 5문항인데 사실 이게 글의 순서, 여러분 순서 맞추기의 문항이 유난히 여러분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의 순서는 좀 신경 써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자, 문장 삽입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추론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문들이 수능에 비해서 다소 길고, 그 다음에 복합문 문장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약간은 좀 이렇게 어렵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론 문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024학년도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 오답률 상위 8개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년도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독해 추론 문제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9번 문제부터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29번에서 만나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consider, swiftly, 그리고 여기 3번에 invading, when, constant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푸시면은 이미 늦었어요. 예,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법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타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딱 보고 나서 이게 어디가 틀렸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문제 지금 어법 문제를 풀 때 항상 쌤이 강조를 해요. 학생들한테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으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지금 암기라 그러니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어법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6명이에요. 학생 6명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동수 동준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부라는 학생이 있고 경렬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이런 문제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9번 문제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 consider 이런 단어 봤을 때 여러분 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가 나왔는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동사 문제는 여러분들 그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concern, 얘 동사죠? 자, 동사가 나왔을 때 concern,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라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일치, 그리고 동사, 준동사 요 두 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요 문제들이 동사 관련해서 동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동사, 준동사가 나왔을 때 얘네가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동사를 만났을 때 동수, 동준이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수, 동준의 입력이 돼 있어서 어느 순간 수일치 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consider, 이게 동사가 쓰였어요. 명령문이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consider가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를 다른 준동사로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명령문이니까 뭐 s를 붙일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냥 원형으로 쓰였고, 여러분들 그냥 이 동사를 보고 분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명령문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쓰는 게 맞고, 여러분들 이거를 분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문장이 아닌 게 되죠. swiftly transport. 자, 요 문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딱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autonomous mobility and swiftly transport. 야, 요런 걸 봤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신속한 운송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트랜스포트가 품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생긴 게 뭐예요? 부사잖아요. 부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학생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형부를 떠올려야 돼요. 예. 쌤한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형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를 당연히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등장한 학생이 병렬이에요, 병렬이. 그래서 쌤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동수, 동준이, 뭐 형부, 병렬이 이런 이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쌤이 만든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정규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은 굉장히 짧은 스토리인데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법 문제에 나왔을 때 웬만한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swiftly transport 요런 단어 봤을 때 지금 transport가 명사이기 때문에 얘 지금 부사가 쓰이는 게 맞나요? 지금 여기? 형용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li가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invading privacy가 나왔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spreading lies and invading privacy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로 나왔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invading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동 형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함으로써 뭐 이렇게 우리 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invading privacy 여기까지 이제 invading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동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준 건 분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ing 쓰인 게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ing가 쓰였을 때 분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분사도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만은 준동사끼리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동준이 기억하시면서 준동사 나왔을 때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when 등장했죠. 지금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이죠.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쉼표 나왔고 계속적 용법의 when 여기 in the early years of Kodak camera. 자, 그러면은 여기 when 관계부사를 받는 거 맞아요, 지금. 네,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여러분들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거 뭐 내신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지금 뭐 보는 순간 관계부사 대용의 대수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when 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단어로 봤을 때 여러분 대수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대학 필기시험, 수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어법 문제를 많이 어법 문제를 많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정말 압축되게 컴팩트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컨설을 봤을 때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일치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Then and now argument about how camera works. 그래서 여기서 argument가 주어가 됐어요. S가 붙어 있잖아요. 복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컨선에 S가 붙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사로 만들 필요도 없죠. 얘를 분사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보시게 된 것처럼 더 이상 이 then and now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사가 오게 되면은 주된 서술어 역할하는 동사는 반드시 하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달라지는 거고 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주된 서술어 역할하는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까지 계산한 부분부터 알려드려요. 근데 여기선 지금 컨서닝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컨서닝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서닝을 쓴 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동사가 쓰인 게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준동사가 뭘 얘기하는가 혹시라도 좀 익숙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뭐 수업 시간에 정말 컴팩트하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한번 수업 들으면은
절대 안 틀립니다. 예, 요거 동사, 중동사 문제 안 틀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며칠 전에 치러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법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문법과 어법을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법 문제는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은 의미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은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작년, 그러니까 23학년도 수능 문제, 어법 문제를 약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런 문제를 접근할 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트레디셔널한 어떤 그런 문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이미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다는 거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다행히도 여러분들 어법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어법 문제는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유형들 좀 머릿속에 입력하셔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간에 좀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한테 오시게 되면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 정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어휘 문제죠. 예, 어휘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는 약간 독해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전 같으면은 독해 문제가 완전 동떨어진 문제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에 나왔던 어휘랑은 약간 다른 유형이죠. 이거는 자,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어휘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지금 쌤이 얘기하는 어휘 문제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개 제외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문맥에 맞는 낱말, 수능 30번 문제 유형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수능 30번 문제 유형.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제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맥에 맞지 않게 쓰인 낱말을 찾는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그냥 반대로 쓰인 거를 찾으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벗어난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문맥에 맞지 않은데 완전히 반대말을 써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 문제 이미 약간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 문제는 당연히 지금 수능 30번 유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은 어쨌든 일반 독해 문제 접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게요. The 2 centuries prior to the time of Plato and Aristotle have been a period of economic liberalization, and with this came an enormous rise in commercial activity,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기 2세기 전에, 자, 과거 완료로 쓰였죠. 자, 경제적 자유화의 시기가 이미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뭐가 왔어요? 거대한 어떤 상업 활동의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국제적인 무역을 포함해서 더욱이 tremendous economic disturbance and social instability accompanying the rapid commercial.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moreover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accompany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이 오는 걸 의미해요. 자,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뭐와 함께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위에서 분명히 enormous rise라는 말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reduction이 올 수 있을까요? rise라는 말이 왔는데 rise 때문에 expansion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 expansio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d this greatly influenced Plato and Aristotle's economic thinking. 자, 그리고 이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적인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They believe that the instability resulted from the pursuit of finance gain, which, as the fable of Midas made clear, brought with it dreadful consequence. 자, 얘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이더스의 우화가 명쾌하게 맞는 것처럼 불안정성. 그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얘기하겠죠. 불안정성이 자, 잘 보세요. dreadful consequence를 가져왔어요. with it. 네. 가져왔어요. 네. 뭘 가져왔어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끔찍한 결과. 분명히 끔찍한 결과 바로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just as Midas had himself. 자, destroy, liberated.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다면은 끔찍한 결과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파괴해야지 여러분들 끔찍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위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들 dreadful 때문에 destroy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rise 때문에 expansion 알 수 있듯이 dreadful 때문에 destroy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쭉 가다가 it was clear to them the economic growth had undesirable effect.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네, 경제적인 성장이.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경제적인 성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다이나믹, 스테이셔너리. 스테이셔너리는 안정적인 이런 의미도 있고 비유동적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변화가 적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은 변화가 많은 거죠. 이코노믹 그로스가 경제적인 성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스테이셔너리, 다이나믹 어느 걸 원할까요? 다이나믹을 원할까요? 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바로 윗줄에서 바로 두 줄 위에서 undesirable effect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이나믹에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tationary, level of economic activity.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stationary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추론 문제 다룰 때 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의 근거는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나와 있다.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하시고 undesirable 때문에 다이나믹 못 오는 겁니다. stationary 와야 되고 dreadful consequence 때문에 destroy 와야 되고요. 자, rise 때문에 여러분들 expansion 와야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되는 단어가 혹은 어떤 문구가 반드시 지문 안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지금 오답률 상위 8번째 순위였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 campaigners say these backwards are solving fresh environmental problems. 자,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가방 내지는 봉지들이 누적된 것이 새로운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With reusable bags having a much higher carbon footprint than thin plastic bags. 자, 이 재생 가능한 봉지들이 혹은 가방들이 much higher carbon footprint, 훨씬 더 높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자, a cotton bag should be used at least 7,100 times to make it a truly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lastic bag. 자, 기존에 써왔던 플라스틱 백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어떤 대안이 진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7,100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지금 얘네들이 탄소 발자국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 파핑 이스티메이트. 자, 그 다음에 커튼백. 면화로 된 가방이 되겠죠? 얘네들이 7100범을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and in many cases, this effort have been successful at eliminating new sales of simple plastic bag that flood up into 이러한 비닐봉지의 새로운 세일을 막았다. 새로운 판매를 막게 되었다. 그런데 자, this environmental success story also masks another problem. 자, 이러한 환경적인 성공은 또 다른 문제를 마스크한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지금 successfully 쓰였어요. 그리고 벗이 쓰였고 또 다른 문제를 감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successfully 틀렸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를 그러나 감춘다가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맞으면 얘도 맞아야 되고 얘가 틀리면 얘도 틀려야 돼.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solving in fresh environmental problems. 자, 그렇게 되면은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가방의 누적이 새로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결이 됐다면은 뒤에 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solving이 아니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풀게 되면은 뒤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solving이 아니라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포즈라든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이 solving이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뒤에 지금 얘가 만약에 solving이 되게 되면은 뒤에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아닌 겁니다. 얘가 그 맞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solving이 정답이 되겠죠. 예,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랬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좀,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수능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 21번에서, 자, 굉장히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cultural difference between societies, their roots, and their consequence should, 자, 이 빈칸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뒤에 문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Negotiation is more likely to succeed when the parties concerned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viewpoints.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협상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렇다고 그랬어요? 관계된 당사자들이 관점의 차이의 이유를 이해할 때.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네고시에이션, 언더스탠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네고시에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인포메이션이 먼저 왔을 때, 얘네들이 왔을 때 뒤에 네고시에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의 문구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빈칸 추론의 경우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제 유형을 이제 다루게 되면은 그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앞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에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이 문장에 그냥 그대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협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됐을 때 저지먼트와 액션이 잘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proceed, judgment and action 이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좀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빈칸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자, Dutch dikes that 더치 다이크가 대절로 꾸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더치 다이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독해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더치 다이크, 다이크스 인 홀랜드, 그리고 쭉 가시다가 when the fury of North Atlantic strikes these dikes, 이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They observe the force with the flexibility of willow branches by moving in tune with the waves.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북대서양의 어떤 분노가 이 제방들을 때릴 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충격을 흡수한다. 뭘 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의 유연성을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moving in tune with the waves. 파도에 맞추어서 움직임으로써 in tune with, 맞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파수 맞춘다는 얘기 하잖아요. 파도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파도가 치죠.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가 그렇게 맞춰 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치 다이크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더치 다이크 대절로 지금 더치 다이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더치 다이크의 가지고 있는 특징.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플렉서빌리티를 플렉서블리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move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in tune with the waves, 파도에 맞추어. 이 표현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with the natural rhythms, 이렇게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너무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쌤이 지금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약간 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쌤이 제시하는 대로 유형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단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품사가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위에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lexibly move with the natural rhythms,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요. 예, 쉬운 문제였고, 여러분들 오답률 4순위라고 하는데 왜 이게 4순위인지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예요. 무관한 문장은 여러분들 수능 35번에서 만났었죠. 여러분들 35번 문제는 참고로 굉장히 쉬운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5번은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5번을 포기하게 되면은 좀 많은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35번 문제는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해요. 근데 요 중에 약간 좀 출제연 피셔에 약간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오픈된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 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쌤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눈썰미가 강한 학생들은, 눈썰미가 좀 있는 학생들은 보시면서 벌써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쌤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자, 이 무관한 문장은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일종의 제시문이에요. 이 제시문에 핵심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1, 2, 3, 4, 5 중에서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2순위? 예, 2순위인데 왜 얘가 2순위인지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의아한
네,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1번 The structure may be used. 자,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The structure provide. 이 provide, it은 뭐예요? The structure예요. 똑같아요. 주어 동사 다 겹칩니다 지금. 그렇죠? 동그라미 5번 as such 이처럼 The structure imposed on time extends. 자, structure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영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지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지 않아요.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이거는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걸 똑같이 만들면은 일단은 문제로서 성립이 안 되겠죠.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원래 동일한 표현 반복하는 거 원래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the structure may be used. 자, 스트럭처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앞에 이 지문의 부분에서 핵심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the structuring of time can have many functions.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자, many functions. 기능이 많다. 기능이 많다니까 스트럭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문제의 핵심이 many function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데 잘 보세요, 여기. structure. may be used. 기능이죠? 사용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기능이에요? 펑션이랑 다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되는 게 기능이지 뭐가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e structure provide. 제공해준다. 어떤 수단이 된다. 수단을 제공해준다.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예요. 밑에 똑같잖아요, 위에랑. 똑같죠?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칭되는 거. provide. 보시게 되면 여기 또 extends. 여기서는 지금 스트럭처가 겹쳤어요. 스트럭처가 겹치고 provide가 이렇게 겹치는 거.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하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풉니다.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추론 문제 풀 때 매칭을 잘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네, 매칭을 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매칭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그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답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왜 얘가 답인가를 가지고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매칭시켜보는 연습 해보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쌤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문제 답 알려주고 왜 얘가 답인지 찾아봐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도 훈련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문제의 정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정말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또 한번 보실게요. Mathematical ideas as fundamental as order, units, and cycles are the very building blocks. 자, building blocks는 뭐 여러분들 이게 구성 요소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모양까지 이제 그려서 하면 더 확실할 텐데 building blocks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수학적인 아이디어, 자, 순서, 단위, 순환과 같은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들은 바로 그 구성 요소가 된다. 얘는 주어가 일단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수학적인 아이디어, 수학적인 개념. 그러기 때문에 이미 아니죠. 벗어났죠. 예. 다른 애들은 다 스트럭처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얼마나 단순한 문제냐면요. 첫 문제에서 그냥 답을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Structuring of time can have many functions. 시간의 구조라는 거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핵심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참고로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순인지 모르겠네. 왜 이순일까? 예, 요거는 좀 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의아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될 수,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당히 뭐 독해 지문 치고 굉장히 재밌는 지문이 나왔는데 요 문제
5단계 상위 3순위. 야, 이게 왜 3순위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요거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삽입 문제. 삽입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학원에 가거나 뭐 어디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읽으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찾아라 이래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맞기는 맞죠. 원론적인 얘기에서 그게 맞아요. 그럼 뭐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를 배우러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네, 그거 어떻게 찾는지를 배우러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법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 대명이라는 애가 있어요. 대명이. 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인데 대명이.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대명이. 그래서 대명이가 나오면은 대명사 명사예요. 대명사 명사. 자, 그래서 대명사 명사가 왜 나왔냐? 여러분 영어에서 대명사가 쓰였다는 거는요. 대명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명사는요, 여러분들 정관사 명사가 쓰이거나 뭐 지시 형용사 명사가 쓰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명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앞에 뭐 부정관사 명사가 나와 있거나 부정관사 형용사 명사가 나와 있거나 이렇게 썼기 때문에 뒤에서 정관사 명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these words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these words.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해보세요. these words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 by the end of the 15th century. 자, 5세기 말에 West Germanic speakers had taken control of much of France and England. 자, 그러면은 서게르만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많은 부분을 이제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문장에 우리 좀 전에 했던 그 문장에서 these words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자, these words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쭉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many words.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네.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네. 이거 여러분들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 너무 쉽게 풀었는데 이게 왜 5.3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네. 너무 단순한 문제. 뭐 지문도 재미있고,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다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려운 거 맞아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오답률 1위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은 사실은 이제 쌤이 이 순서 맞추기의 유형을 굉장히 강조해요. 원래 추론 문제에서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 추론 문제 중에서 유형으로 따지면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사실 이제 수능에서도 36번, 37번에서 만나게 되는 유형인데 가장 어려운 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장 마지막에 정복이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30번 문제라든가 뭐 어휘가 돼야 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고 또 지문이 사실은 뭐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에서 여러분들 33번, 34번 뭐 이런 위치 그리고 21번, 24번 중에서도 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36번, 37번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맞추기 문제가 지문이 가장 어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확언을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유형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유형별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따져봤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순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잖아요. 이거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언어잖아요. 국어를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도 유난히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유난히 국어 잘하는 애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차가 있죠. 한국인이라 그래서 한국어 잘한다 그래서 국어 문제 다 잘 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순서 맞추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유난히 순서 맞추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쉽게 요 문제를 접근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 감각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문제를 보면 약간 그런 걸 실감을 합니다. 예. 예, 좀 차이가 좀 나요. 예, 개인차가 좀 납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일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쌤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요 문제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한 학생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30년 다 돼가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수능이 만들어진 이래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서 문제, 맞추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데다가 이 문제가 또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약간 순서 맞추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유형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벗어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던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 다시 아까 얘기했던 추론 문제의 어떤 원리,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That's why the examples of deprivation and abnormality recorded by Oliver Sacks and others are so instructive.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박탈, 결핍 뭐 이런 단어로 쓰이죠. 이 deprive의 명사형이에요. 자, 박탈과 비정상성. 올리버 삭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정신과 전문이셨어요. 그런데 올리버 삭스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어떤 그런 deprivation, abnormality, 자 그런 것들의 개념들이 so instructive, 유익하고 교훈적일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익하다라는 거, 교훈적이라는 거, 뭔가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B에 넘어가다 보면은 from them we can see that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from them이라는 표현 보면은 여기 대명사 나왔죠. 아까 얘기했듯이 them이라는 대명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them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examples를 them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we can see that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스트럭티브한 거 아닌가요? 교훈적이고 유익하고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malfunctioning memory, 잘못 작동하고 있는 기억,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 이게 이미 유익하고 교훈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A, B 실제로 독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A, B 순으로 온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 B라는 거 아는 순간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바로 4번으로 가요. 네, 바로 4번으로 갑니다. 그건 뭐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출제형 피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보는 순간 이제 C의 순서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C에서 보시게 되면은 After all, it has become a prelude of history defenders that the subject is need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education. 자, 잘 보세요. 제시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시문을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왜 be bothered with history? 자, bother라는 게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be bothered with는 뭐 신경을 쓰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역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심리학적인 대답들이죠. 그것들은 너무 명백해서 수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뭐 to A, to B 뭐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암기를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레이버하기에는 너무 명백하다. 너무 명백하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question, 그 다음에 answer, 심리학적인 대답이, 예? 심리학적인 대답은 너무 명백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영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question과 answer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question이든 answer든 그 해당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앤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서술의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앤서가 그 다음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역사를 옹호하는 자들의 어떤 상투어가 되었다. 뭐가? That the subject it is.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가 정체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교육의 핵심적인 파트가 될 필요가 있다. 그 과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Psychological answer가 될 수 있어요. 네, 뒤에 보시게 되면은 뒤에 psychological한 측면에서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 psychological한 answer가 등장을 했습니다. At the personal level, we are all well with enough aware that we have memories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who we are and where we are and even where we hope to go. 자, 심리학적인 대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시문 다음에 C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제시문 다음에 A, B가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C가 도중에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C, A,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A, B 순으로 왔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문제가 분명히 어려운 건 맞아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제위원들이 한 가지 단서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 맞추기 문제에서 출제위원들이 뭐 두세 가지 이상의 어떤 단서를 제시를 해주고 우리는 그 단서를 조합해서 이 순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의 단서만으로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순서 맞추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단서를 여러분들 그 지문에서 찾아가는 게 또 재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그 단서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보이기에는 지금 8문항 중에서 사실은 지금 이 1순위라고 하는 38번 문제가 유일하게 좀 우리 그 추론 문제 연습한 거 바탕으로 풀기에 약간 어려운 문제였었던 것 같고 앞에 나온 그 문제 34번 문제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추론 문제 사실은 뭐 이번에 2달 동안 그 강의 들은 학생들도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서 추론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년 여러분들 그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 대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또 이제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8개 문항을 가지고 이번에 7월 29일에 치러진 2024학년도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 영어 지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좀 이렇게 짧게 설명하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규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접근해 볼 테니까 우리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 시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구나 뭐 이런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문항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우리 정규 과에서 또 한번 같이 만나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년 경찰대학 1차 필기시험을 위해서 다 같이 또 힘을 내시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